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안녕하세요.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김보성 인사드립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박빙의 승부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 무색하게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카멜라 해리스 후보를 큰 차이로 누르고 47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지난 45대 트럼프 대통령 임기 때의 정책이 재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서 나라들마다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미국 우선주의로 표현할 수 있는 정책들이 다시 쏟아질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독불장군이라는 말은 없는데요. 어느 나라가 됐든 어떤 정당이 됐든 상대에 대한 배려와 존중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우리 청취자 여러분에게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소중한 말씀을 전해주실 분 모셨습니다. 세종 경희한방병원 김명식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세계의 정세가 또 급격하게 바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예요. 네. 뭐 폭풍 전야라고 할 수 있는데 1월에 취임하게 되면은 네,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경제가 안 좋다. 네. 할 때 그거는 사실은 누가 느낀다는 거였죠. 일반 서민들이. 그렇죠. 네. 이거를 이제 저는 뭐 임차 계층 이렇게 이제 용어를 새로 이렇게 지정해서 말씀드렸는데 네. 가령 지금 뭐 트럼프가 돼서 안 좋다 하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서민이죠. 아닙니다. 사실은. 아닌가요? 네. 네. 서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네. 진짜 트럼프가 안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서민들의 그 반대쪽에 있는 그 임대계층 말하자면 지대와 그다음에 이윤과 네. 그다음에 이자 수수료 이런 그 자산의 버블이라 그랬죠. 네. 이런 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 그렇군요. 그 임대계층들이 사실은 트럼프가 안 좋다고 한다는 측면이 있고요. 네. 특히 그 중에서도 그 이자 수입을 주로 하는 그 계층들 핀테크로 들어보셨죠? 네네. 금융 그거를 잡고 있는 귀족들입니다. 말하자면 핀테크 귀족이라고 할 수 있죠. 네. 뿌리가 사실은 뭐 가깝게 찾아보면은 런던 시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런던 시티. 그리고 최근에는 이게 이제 월가까지 이제 확대된 건데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시는 게 조금 뭐 도움이 될까 생각해 보면 네. 당시에 독일에서는 그 돈을 제조업이죠 말하자면 네. 제조업 쪽으로 이제 투자를 했다면 런던 시티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금융 쪽으로 돈을 투자를 한 거죠 말하자면. 그렇죠. 그런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런던 시티의 그 전통을 뿌리로 해서 그 다음에 확대된 이 핀테크 귀족들 계층이 이제 말하자면 뭐 IMF 국제통화기금이라고 하죠. 네. 세계은행 그 다음에 월가 이렇게 통칭할 수 있고요. 이거를 정치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그 그룹들이 뭐 빌더그룹이나 삼각회나 뭐 외교위원회 뭐 이런 거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인들 중에도 여기에 좀 연관이 있었던 분들이 있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네. 이게 소위 말하면은 정경유착이거든요. 정경유착인데 이 핀테크 그룹들 말하자면 이 정경유착을 한 이 그룹들의 특징이 뭐냐면 네. 다국적화. 이걸 이제 뭐 세계화라 그러죠, 그죠? 글로벌화. 네. 그러다 보니까 민영화입니다, 민영화. 민영화. 요새 우리 의료대란 때 뭐 이제 민영화 얘기가 나왔는데, 네. 그 의료대란에서 얘기하는 그 민영화는 조금 그 시야가 좁은 그런 어떤 민영화라는 개념이고요. 이거는 이제 국경이 없습니다. 국경이 사실은 그렇죠. 국경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가 그 주창한 그 슬로건 중에 가장 인상적인 슬로건이 뭐였죠? 마가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인가? 네, 그렇죠. 예, 그렇죠. 네. 다시 위대한 미국으로 네. 그렇게 주장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이제 그 국경이
이거는 이제 국경이 있는 거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모든 정책을 좀 세국적으로 한다고 아까 방송 전에도 우리 피 선생님 말씀하셨지만은 네. 이 국경이 없는 이런 거와 또 이제 비슷한 개념이 또 있는데 그 금산 분리라는 게 있습니다. 금산 분리. 금산 분리라는 게 있는데 그 미국은 금산 분리 정책을 펴다가 네. 어느 시기에 이 금산 분리 정책을 폐기합니다. 네. 그게 이제 법률 이름이 이제 글래스 스티겔법이라고 하는데 네. 이게 언제 폐기됐냐면은 그 빌 클린턴 때입니다. 1999년도에. 네. 이 금산 분리라는 건 또 어떤 개념이냐면 그 상업은행 그러니까 이 핀테크 그 중심에 있는 상업은행이 그 투자은행을 겸업할 수 없다.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은 그냥 이자놀이만 하지 어떤 제조업에 관련된 어떤 이윤까지 끼어들면 안 된다. 이런 개념인데 이게 폐기가 됩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뭐 그 코로나 시대를 전후해서 아주 극성을 부렸던 뭐 그 제2금융권의 그 PF 그게 사실은 이런 거거든요. 네. 그거가 이제 이렇게 좀 뭐라 하죠? 뭐 버블이죠. 그게 이제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부동산 공황 상태에 빠뜨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이걸 부동산 공황이라고 하고 싶은데 그래서 이게 뭐 결국은 우리나라 지금 현재 출산율 저하되고 대신 사망률은 증가됐습니다. 지금 사망률 네. 증가되고 우울증, 그죠? 그다음에 자살률. 네. 특히 최근에 많이 좀 증가되고 있거든요. 지금 언론에서는 이거를 뭐 잘 안 다루고 있는데 네. 이번에 우리 의사협회 학회에 가봤더니 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 뭐 여기 세종에서 있으면서도 사실은 뭐 이렇게 좀 느꼈던 바인데 네. 해서 이 어떻게 보면 그 금산 분리를 저기 뭐 폐기하는 순간 말하자면 이게 금산 유착이 되는 거죠. 네. 이거를 우리가 신자유주의라고 합니다.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인데 우리가 뭐 지금 경계하는 그 민영화도 이런 개념으로 볼 수 있고요. 네. 요번에 왜 그 미국의 그 선거 중에 뭐 저기 경합주 중에 경합주가 7개였었죠. 그죠? 그렇죠. 그 중에 위스콘신주가 있죠. 그죠? 네. 근데 그 위스콘신 대학이 이 신자유주의 경제학으로 좀 유명했던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요. 거기를 나온 우리나라 출신 그 경제학자들이 제가 알기로는 뭐 최경환 씨나 안종범 씨. 네. 그래서 그때 좀 문제가 많았었죠. 그죠? 근데 이 민영화라는 거는 그 영어로 말하면 자유주의인데 네오리버럴리즘인데 미국은 말하자면 지금까지 그 무역을 사실은 그 제조업이나 이런 것보다는 그 금융이나 네. 이제 이런 말씀은 좀 잘 못 들어보셨겠지만 사실은 금융 무역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달러 무역이죠. 달러 무역. 네. 그러니까 달러를 전 세계에 수출을 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다시 회수하고 이런 데 있어서 전쟁이나 마약이나 뭐 기타 뭐 이런 거를 많이 이용한 측면이 있죠. 네. 그래서 이 전쟁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뭐 미국의 그 네오콘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엄밀한 의미에서 네오콘은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그 네오콘이라는 건 사실은 네오컨저버티브라 그래갖고 신보수주의거든요. 신보수주의인데 요번에 그 우러 전쟁 때 푸틴이 맨 처음에 누구를 보냈죠? 우크라이나에 용병을 보냈죠. 네. 그게 사실은 네오콘의 제가 볼 때 핵심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비트코인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비트코인도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네오 핀테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네오달러다. 국립 금융을 사금융화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예. 비트코인이라는 것도. 그래서 지난 2008년도에 그 금융 그 위기가 왔었죠. 그걸 기억하시죠? 네. 2008년도에. 그때 금융위기가 왔었는데 사실은 그동안에 뭐 1980, 90년대를 지나면서 저희들이 뭐 모기지 버블이나 닷컴 버블이나 뭐 제약 버블이나 뭐 이렇게 명칭을 했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는 금융 버블이었던 겁니다. 네. 말하자면.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국한돼서 말씀드려 보면 지금 저희 그 한국은행 총재분이 이창용 씨인데 출신이 어딘지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논산입니다. 논산. 아 그런가요? 네. 논산은 사실은 그 학문적으로나 어떤 이런 걸로 좀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좀 뛰어난 지역. 네. 왜냐하면은 제가 존경하는 뭐 유교 학자라든가 아니면 또 그 역학자 네. 출생지가 그쪽이고요.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대학을 하버드 대학을 나왔습니다. 네. 하버드 대학을 나왔는데 이분의 은사라고 할 수 있는 서머스 로렌스 차관이 그 클린턴 때 이제 서머스 로렌스가 이제 경제 차관을 했었는데 그때 그 글래스 스티글 법이라 해서 그 뭐죠? 그 금산 분리 그 법이죠. 네, 네. 그거를 폐지하는 걸 사실 주도한 분이십니다. 아, 그래요. 네.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 그 한국의 총재분이 아마 가장 괴로운 처지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분은 뭐 그 뭐죠? 국제통화기금 뭐 거기서도 일하셨고 예. 그렇게 하긴 했는데 어쨌든 대한민국 사람인데 그죠? 여러모로 좀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이 미국 대선을 이제 뭐 정리해 보면 오바마 그다음에 뭐 그 이전에 뭐 빌 클린턴이나 네. 그 민주당이나 그다음에 힐러리 그다음에 이번에 그 해리스 후보까지 사실은 어느 쪽에 가까웠냐면은 이 핀테크 쪽에 가까웠습니다. 핀테크 쪽에 가까웠고 트럼프는 그 틈을 사실은 비집고 들어간 거죠. 네. 그러니까 트럼프 측이 사실 좀 그 뭐라 해야죠? 영리하면 영리하다랄까 네. 한 게 그런 걸 아주 교묘하게 했고 지난 2016년도에는 말하자면 그 핀테크 쪽에서 네. 그 금융 귀족들이죠. 이쪽에서의 사실은 저항감이 굉장했었죠. 굉장해서 전 세계적인 언론도 사실은 뭐 이 사람들이 다 주무를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 트럼프에 대해서 뭐 반 트럼프적인 그런 어떤 뭐라죠? 그런 걸 많이 쏟아내는 바람에 뭐 미국 사람들은 물론이고 뭐 진짜 먼 바다 건너에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트럼프를 정확하게 아니면 그 트럼프 측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어떤 기본적인 그 추구하는 바를 놓칠 수밖에 없었죠 사실은. 네. 그래서 그때도 트럼프가 된 거를 이변으로 봤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랬었죠. 근데 사실 그 당시에 저는 트럼프가 될 거라 생각했거든요. 트럼프가 될 거라 생각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네. 될 거라 생각했는데 그 요번에도 보면은 그때 그게 아직도 습관처럼 남아 있어서 네. 저희들은 이제 그 뭐라죠 해리스가 네. 해리스가 당연히 될 것이고 왜냐하면 지금까지 트럼프 행적을 보아하니 네, 네. 그래서 이제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은 아마 가장 그 실망한 쪽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나라 언론들이더라고요. 네. 근데 뭐 지금까지 한 그 태도를 보면은 우리나라 언론들이 이렇게 실망하는 걸 보고서 우리나라에는 아마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2016년도에도 그 핀테크 쪽하고는 조금 다음 단계지. 말하자면 핀테크 쪽 그룹들은 정치와 경제를 주무를 수 있는 사람들이지만 신흥 어떻게 보면 부르주아라고 할 수 있는 그 IT 그룹 쪽은 네. 어떻게 보면 경제만 갖고 있었잖아요. 그죠? 경제만 갖고 있었는데 그래도 그 당시에 그 IT 그룹 쪽에서 트럼프를 지지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일론 머스크였나요? 아닙니다. 네. 그때 그 저커버그입니다. 저커버그. 페이스북. 네, 네. 나 참 특이하다 봤는데 네. 역시 저런 센스가 있으니까 그렇게 그런 기업을 일으켰겠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그 당시에 지지한 그 IT 기업 쪽에서는 저커버그하고 그다음에 페이팔 쪽에서 지지를 했습니다. 근데 네. 제가 알기로는 얼론 머스크가 이 페이팔하고도 좀 연관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네. 근데 이번에는 그 거의 유일하게 그 얼론 머스크가 지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죠? 네. 근데 얼론 머스크가 갖고 있는 그룹들이 뭡니까? 그 사업들이 스타링크, 테슬라, 스페이스X
이렇지 네.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 뭐 그 파리 기후 협약이나 뭐 이런 거를 볼 때 우리가 점점 더 기후 이변이나 환경 파괴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싶겠지만은 전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그 우리의 그 기후 이변이나 지구 환경 파괴를 주도하는 건 사실은 대자본이다. 이렇게 네. 봤을 때는 어떤 면에서는 희망을 가져도 괜찮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그래요. 네. 제가 알고 있던 것들을 상당히 뒤집어서 말씀하셔서 그나마 좀 다행이다. 네. 네, 기대를 가져도 된다고 하니까 사실 트럼프 때 그 저희가 문재인 대통령이었고요. 네, 그때 사실 남북 그 평화 회담을 했었죠. 그랬죠. 했었고 네. 물론 이제 그 어떤 결과물까지는 이뤄내지 않았지만 저는 가장 큰 성과는 북핵 위기라 그러나 네. 어떤 그거를 한 그 북풍이라든가 어떤 우리 뭐 공산주의 국가에 대한 어떤 우리의 또 어떤 전쟁에 대한 두려움 네. 사실 이건 지금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저는 기대를 많이 합니다. 네. 뭐 그에 걸맞는 이제 대통령도 아마 저는 나올 거라 생각하고요. 여러 측면으로 아마 우리 국민들한테는 아마 좋은 일이 있을 거라 저는 기대합니다. 특히 네. 한반도에 국한해서. 네. 그렇군요. 네. 뭐 우리나라는 사실 방위비를 네. 엄청나게 뺏어갈 거다 이런 얘기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자, 네. 방위비라는 거는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핀테크랑 그다음에 뭐 네오콘이라든가 이런 거를 감안해 봤을 때는 네. 이 네오콘이나 IT 쪽에서 벌어들이는 돈과 핀테크가 주물을 쓰는 돈은 그 단위가 다릅니다. 네. 그 그룹들은 또 정치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보다 훨씬 이상의 이익이 저희한테 아마 떨어질 겁니다. 그 지금 그 북핵 위기나 그 네. 남북 간의 그 전쟁 위기 그런 거가 이제 떨어질수록 그죠? 네. 떨어질수록 우리가 그 치르는 그 대가들 중에 일부를 떼어준다고 생각하면 될 수도 있을 정도로 네. 아마 그쪽 이익이 아마 저는 훨씬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정말 그렇게 되길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걱정만 많았는데, 네. 알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눈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서 우리 인체 시계에 대한 감각 시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말씀 나눴는데요. 이어서 오늘은 후각 부분에 대해서 네네. 말씀해 주신다고요? 네네. 원래는 저기 청각 쪽으로 해드리려고 했는데 네. 마침 전 미국 선거도 하고 트럼프를 항상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이분은 진짜 동물적 감각이 뛰어나다. 네. 자, 근데 우리가 동물적 감각이 뛰어나다고 할 때 그 감각이 어딜까? 네. 어디겠습니까? 후각인가요? 아니 그렇게 바로 넘겨 짚으시면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왜 저희들 그 우스갯소리로 젊었을 때 뭐 가령 뭐 어디 뭐 지구로 말하면 카페죠. 아니면 네. 술집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모임을 하고 있는데 네. 생각지도 않던 친구가 찾아와. 그럼 참 너는 참 냄새도 귀신같이 맡는다 이렇게. 개코다 하면서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죠. 네. 그때 그게 후각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 미리 말씀드려 보면 인간의 후각이라는 거는 사실은 그 일반 동물들에 비해서는 좀 처지겠죠. 그거를 이제 동물적 본능 네. 그런 면에서는 처지는데 단 인간에게는 데네피질이라는 그죠? 데네피질이라는 만물의 그 영장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 데네피질을 갖고 있습니다. 데네피질이 좀 층이 좀 두텁죠. 두텁고 그 아주 진짜 정교하고 네. 정교하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느끼는 촉이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트럼프 그 팀의 그 촉이 좋다 할 때 저는 이제 그쪽을 발동한 거다 이렇게 보는데요. 네. 그걸 떠나서 이제 우리가 직접 느낄 수 있는 그 후각을 보면 후각이라는 게 일단은 가장 짧은 거리에서 맡을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죠? 생각나시는 거? 후각 중에 바로 이제
허브 향을 내는 그 식물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근데 그 가까이 가서 그 허브 식물을 손으로 만지거나 아니면 이렇게 잠깐 탁 털면은 향이 착 올라오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그런 거부터 해갖고 그 다음에 조금 뭐 시골길을 걸어가는데 어디서 그 굴뚝 연기 냄새가 나죠, 그죠? 네. 근데 이렇게 보면은 저쪽이야. 뭐 조금 거리가 있어. 네. 근데도 냄새가 난단 말이야. 네. 그죠? 그런 게 있고 조금 더 멀리서 올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은 저는 이제 저기 그 수도권에 살 때 뭐 인천이라든가 안산 쪽에 뭐 이렇게 가보면은 거기 아주 악취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요새는 어떻는지 모르겠는데 그 말하자면 그 시내를 아주 뭐 관통을 하죠. 아이고. 그 냄새가 아주 지독하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 공장 냄새인가요? 그렇죠. 그렇죠, 말하자면 네. 그런 건데 그때 보면은 뭐 낮에는 못 하고 네. 공무원들이 퇴근한 밤에 이용해서 밤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이 후각이라는 거는 사실은 우리 그 생체적으로 볼 때만 해도 이 후각이라는 거는 그 길이가 사실은 가늠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어떤 면에서 우리 인간들도 네. 가늠하기 힘들죠. 거기다가 우리가 뇌후각, 뇌후각까지 이렇게 겸한다라면은 그 촉이라는 거는 진짜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뭐 출산율이 떨어진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보이는 뭐 부동산 값이나 아이들 양육비라든가 뭐 기타 생활비라든가 뭐 이런 거 여러 가지를 따지지만 네. 이런 그 뇌후각도 사실은 작동하는 겁니다. 과연 이런 사회, 이런 네. 세상에서 내 후손을 남겨놓는 게 옳은 일인가? 그런 후각도 사실은 작동하는 거죠. 네. 지금. 그게 출산율 저하라는 게 꼭 뭐 우리나라만의 일도 아닌 거고, 그죠? 우리나라는 좀 약간 더 특이한 지금 현상을 보이고 있긴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제 이 촉각을 곤두세운다, 뭐 촉이 좋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촉이라는 거는 최근에 방송하고 있는 감각, 네. 오감들 네. 이런 걸 어떻게 보면 통칭해서 얘기하는 걸 수도 있다는 얘기죠. 예. 꼭 후각이 아니더라도. 그렇죠. 자, 특히 뱀의 혀가 몇 개로 돼 있죠? 2개로 갈라져 있죠. 갈라져 있죠. 네. 네. 근데 뱀의 혀의 기능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가요? 뱀의 혀요. 잘 모르겠네요. 일단은 뱀들은 혀를 네. 입 밖으로 이렇게 내밀죠, 그죠? 네. 내밀다 보니까 촉각이라는 걸 먼저 느끼겠죠. 우리 몸이 이렇게 날씨가 따뜻한 거라든가 아니면 차가운 걸 느끼듯이 그런 어떤 혀로 느끼는 촉각. 그렇죠. 촉각이 네. 있겠죠. 먼저 그 다음에 상대방의 냄새를 그 냄새라는 거는 이제 어떤 뭐 분자 형태로 이렇게 네. 우리의 그 감각 그 기관에 닿겠죠, 그죠? 근데 이 냄새 분자를 또 코 쪽으로 보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후각이겠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청각 기능도 있습니다. 혀예요. 그렇죠. 네. 청각은 뭐라 그랬죠? 뭐를 감지하는 거라 했죠? 그냥 움직이고 움직이지 않는 거. 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복합적인 그 감각을 그냥 혀에다가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람의 후각도 사실은 통로가 2개죠, 그죠? 그렇죠. 콧구멍이 2개니까, 그죠? 네. 근데 이 콧구멍이 2개라서 이 후각의 통로도 일단은 저 외형적으로는 이제 2갈래 길인데 사실 안으로 들어가는 그 신경의 경로라든가 이런 걸 볼 때도 양쪽으로 조금 갈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감각들은 시상 하부나 뭐 이쪽에서 이렇게 서로 그 겹치면서 네. 반대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렇게 서로 겹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후각은 그냥 직진. 그러니까 우측은 우측으로, 좌측은 좌측으로 좀 네.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저희들이 이제 인체 시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이걸 이제 초침이나 분침이나 이런 걸로 조금 말씀드려 보면은 후각의 초침은 어느 환경에 놓여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코가 열리고 네. 닫히는 거죠, 사실.
일단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겠죠. 네. 코가 열리고 닫히니까 통하고 통하지 않고 이게 이제 사람 관계에서 얘기하면은 가령 뭐 PD님하고 저하고 뭐 결이 같은지 다른지 네. 그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이거 이제 사상의학에서는 제가 이제 이제 인체 시계를 말씀드릴 때 지금 사상의학 그 용어를 조금 이렇게 집어넣는데 그 사상의학에서는 이걸 이제 일륜이라고 합니다. 일륜. 네. 사람들이 서로 만나고 헤어지고 할 때 서로의 그 결이 같은지 다른지 네. 그런 거를 측정하는 거죠. 그다음에 분침은 어디에 있다고 그랬죠? 코의 점막에 있는데 네. 그 코의 점막에서는 결이 같은 그러니까 앞에 그 초침이 움직이면서 결이 같은지 다른지 그걸 따져보다가 이 분침에서는 결이 같은 거를 말하자면은 인식하겠죠. 네. 인식하는데 이거를 이제 사상의학에서는 이제 당혈라고 합니다. 당혈라 해서 말하자면 어떤 모임이죠. 동아리 같은 거죠. 네. 그래서 요새 우리가 뭐 단톡방도 하고 페이스북도 하고 그죠? 유튜브도 하고 사진이 이게 이 당협입니다. 동아리입니다. 사실은 네. 동아리인데 이게 이제 좀 더 확대된 게 사실은 정당이라는 거죠. 정당이고 그 다음에 기업이고 네. 종교단체도 여기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네. 해서 정당이 이제 선거를 했어. 이번에 저기 미국처럼 선거를 했는데 그 트럼프 측이 국민과 소통이 더 잘 된 거죠. 그죠? 네. 잘 됐기 때문에 뭐가 됐습니까? 여당이 된 거죠. 당여를 뒤집으면 여당이죠. 당여, 그죠? 여당 그렇죠. 네. 근데 한자도 똑같습니다. 네. 당여. 그러다 보니까 안 통하는 게 생기죠. 그죠? 네. 통하는 건 여당이고 그죠? 그다음에 뭐 기업으로 말하면은 뭐 삼성의 뭐 파운드리냐 뭐 어디 회사의 뭐냐 뭐 이런 식으로 통하는 게 생기고 통하지 않는 게 또 생기겠죠. 그 종교로 얘기하면은 그 기독교인들이 볼 때는 불교가 안 통해. 그래서 뭐 불교는 미신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죠. 왜냐하면 안 통하니까 네. 나한테는 막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그 당여를 이루고 여기서 통하는 사람들끼리 뭐를 추구하느냐? 결국은 이윤을 추구하는 겁니다. 자본 버블에 있어서 자본 거품에 있어서 이자, 그다음에 지대, 이윤, 그다음에 또 수수료를 제가 하나 더 끼워 넣었는데 그 이윤을 추구하는 쪽이 이쪽입니다. 그러니까 기업과 그다음에 정당과 그다음에 종교단체겠죠. 종교와 종교단체는 조금 이제 달리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소위 말하면은 그 저기 미국 이번에 그 선거에서도 나는 그 트럼프가 주장했던 거는 예전부터 그렇게 주장한 거거든요. 나는 세계의 대통령이 되고 싶지 않다. 나는 네. 미국의 대통령이 될 텐데. 네. 그래서 뭐 미국의 그 위대함을 다시 막아 딱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이 저기 우리가 감각의 그 인체 시계를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어떤 그 이윤을 추구하는 거를 이런 그룹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후각적으로 이렇게 설정하는 게 저는 앞뒤가 좀 그래도 제 생각에는 앞뒤가 좀 맞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또 시간이 다 돼서요. 여기까지 말씀 나누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좀 더 깊이 있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세종경의한방병원 김명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세종 지역 FM 98.9MHz, 대전 지역 한밭 FM 93.7MHz를 통해서 라디오 상담실 보내드렸습니다. 방송 후에 유튜브 세종 FM 채널에서 다시 듣기 가능하니까요. 상담 질문과 청취 소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지금까지 진행의 김보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